막스가 자본은 1권에도 여기 있고 2권에도 여기 있고 3권에도 여기 있어요. 주로 다 얘기를 했는데 2권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자본이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는 이제 생산 과정인데 생산된 잉여 가치가 어떤 식으로 실현돼 갖고 다시 화폐로 되돌아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단 잉여 가치가 생산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인데, 그러니까 자본은 자기가 인풋 넣은 것보다 아웃풋이 더 많은 잉여 가치를 갖다 달고 나와야 되는데, 달고 나온 잉여 가치는 뭐예요? 상품의 형태를 띠죠. 상품의 형태죠. 이게 다시 화폐로 바뀌어가지고 화폐에서 다시 자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품의 형태로 태어난 잉여 가치를 어떻게 화폐로 바꿀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갖다 막스는 이제 실현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잉여 가치 실현 문제라고 그랬는데, 이 실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자본주의에서는 내재적인 모습 때문에 어렵죠. 그걸 계속 얘기하지만 확대 재생산이라는 것은 잉여 가치를 더 많이 생산하는 건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자본과 노동가의 관계가 있을 때 생성된 잉여 가치를 갖다가 그 안에서 다 소비가 되면 더 이상 그거는 자본주의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잉여 가치를 갖다가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말하자면. 근데 이걸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스는 두 가지를 전제 조건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분석하는 사회가 닫혀진 사회다. 폐쇄적인 사회. 두 번째 조건은 이 사회에는 단일 노동자하고 자본가만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막스가 분석하는 사회는 노동자와 자본가만으로 구성된 닫혀진 사회예요. 이동형. 이 안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깔고 소위 얘기하는 자본의 확대 재생산.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데,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게 이게 결국 말하면 축적되는 거예요. 자본이 쌓이면 축적되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게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전제고, 세 번째 전제는 기술이 똑같아요. 기술 수준이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네 번째는 잉여 가치율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그 전제 조건을 깔고 이제 그 확대 생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스의 그 상품의 가치를 보면 이렇게 되죠. 상품의 가치는 불변자본 플러스 가변자본 플러스 잉여 가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닫혀진 사회 속에서 크게 상품의 형태를 나누면 두 가지 형태를 나누죠. 하나는 생산재, 우리가 보통 자본재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소비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불변자본 생산재 이것도 있고 소비재 또 이것도 있죠.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스는 이 부분을 일부분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을 2부분이라고. 일부분의 가치는 뭐죠? 불변자본이 C니까 C 플러스 V 플러스 잉여 가치, 또 M이라고 표현한 이거고, 이 부분은 C 다시 V 다시 플러스 M 다시. 그렇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총 생산된 걸 갖다 생산하면. 그러면 이제 닫혀진 사회이기 때문에 이 양 부분에서 거래를 통해 갖고 모든 상품이 생산된 상품의 형태로 생산된 잉여 가치가 실현이 되는, 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많죠, 여기서. 그래서 막스는 이걸 갖다가 요런 기준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첫 해가 지냈을 때 잉여 가치가 얼마가 나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분산이 되고, 또 다시 더 큰 잉여 가치를 또 만들어내고, 잉여 가치가 또 다 소비가 되고, 이런 과정을 막 그래프에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문제가 심각하죠,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화폐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돈이. 도식적으로는, 이 표식적으로 하면은 이게 단전히 막스가 전제로 깐 여러 가지 그 존재 조건을 갖다가 상정을 하면은 공식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를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본론 이권에 보면 그걸 쫙 설명을 해놨어요. 첫 해에는 어떻게 잉여 가치가 생산됐는데 잉여 가치율이 얼마였을 때 두 번째 세에는 봐요.
더 많이 확대됐으니까 양쪽에 더 많은 그 자본이 들어갔겠죠. 그럼 자본이 또 더 많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데 그 축적된 잉여 가치를 갖다 계속 다시 화폐를 해갖고 이 닫혀진 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만 있는 이 사회에서 그것이 계속 소비가 되고 다시 축적이 되고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이제 논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스가 이런 얘기 했을 때 과연 이게 막스가 그냥 자본주의에서 축적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단순한 모델로 이거를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 한 사회에서 외국이랑 해외랑 전혀 아무것도 없고 국내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만 존재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없어요 말하잖아. 우리는 노동도 자본가도 아니잖아요. 어중간한. 보통 더 소프트 퍼슨이라고 그러는데 제 3자잖아요. 노동 자본 두 주요 계급에 안 들어가죠. 이 사람들 없이 이게 다 소비가 되는 거니까 어떤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런 다른 것도 없이 그냥 사회주의로 자본의 법칙상 사회주의로 그냥 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뭐예요? 일국 사회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논리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서로 막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자본 축적을 해갖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 내부가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일국 사회주의가 막스의 자본론 공식을 가지고 일국 사회주의가 가능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생성된 이 M하고 M-가 실질적으로 이 양쪽으로 전부 다 분배가 돼가지고 다 소비가 되고 또 다시 M-에다가 뭔가 또 더한 거, M에다가 뭐가 더한 거, 또 이게 만들어지고 M에다가 더한 거, 또 더한 거 계속 자본주의 축적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계속 또 소비된다는 것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 수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죠. 수준이 높아지죠. 더 많은 걸 생산하죠. 그러니까 막스 실질적으로 이 자본 확대 생산 축적의 그 내용들은 모순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순들이 굉장히 많고 막스도 뭐 여기서 여러 번 뭐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 하는데 해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결 안 하는데 하여간 이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게 자본론 2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모순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번역한 자본의 축적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도대체 이 소비되는 부분, 잉여가치가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에 필요한 화폐는 건 어디서 올 거냐. 그래서 자본주의는 영국이라는 조그만 지역에서 이런 공식대로 확대 생산이 시작됐어도 이 내부에서 모든 자본의 축적을 갖다 운동을 끝낼 수가 없다.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대내가고 이 내부에서 비자본주의적인 거를 자꾸 자본주의로 바꿔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일정한 공간에서 자본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인 그 과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는 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주어진 공간에서는 더 심화시키고 또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도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본은 그런데 또 어때요?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자본이 넘어가고 이게 자본주의적으로 변했어. 그럼 B 지역 A 지역하고 똑같은 운명을 갖겠죠? 여기서 계속 남아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또 딴 지역이 필요하고 결국 자본주의는 운명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재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에 막 투자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지금 생산이 포화 상태가 되었고 뭐 외부로 막 나가. 그런 모순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에서 어디로 가죠? 베트남, 인도 계속적으로 자본이 축적이 용이한 지역으로 막 찾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지구 전체로 자본주의가 확장이 됐을 때 이제 이 모순은 어디로 해결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계속 축적되니까. 그래서 로자 같은 경우는 나름 이걸 군수산업을 갖고 들어요. 군수산업이 이 축적 메커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과잉된 걸 갖다가 물자하고 인적 자원이 동시에 파괴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축적을 갖다가 일단 그 모순이 막 심화돼갖고 막 터지는 걸 갖다 일단 일정 기간 유예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실질적으로 이 전쟁이라는 거 있죠, 전쟁이라는 게
단지 군수산업에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토대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근데 요새는 또 군수산업뿐만 아니라 정말 쓸데없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고 뭐 우주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사진 자꾸 찍지 마요.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한 몇 장만 찍으면 그게 있잖아 그거. 광 케이블 막 지금 막 태평양 지하로 막 그 도로 뚫고 이런 것들 있죠. 진짜 쓸데없는 것들을 막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본은 이거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처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와 너무 정확한 거야. 이런 사회도 불가능하지만 일단 이런 사회 없죠. 100% 노동자하고 자본가만 사는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고 일단 존재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자본주의 자체가 닫혀져서 시작을 안 했죠. 영국 자본주의 자체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뭐 원료는 전부 다 인도, 처음 자체부터 비자본주의적인 지역하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한 건데 막스는 이제 단순화시킨 거죠. 자본의 축적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갖고 이거 몰랐겠어요, 막스 같은 머리 좋은 사람이. 근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거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소련하고 이제 중국에서 여러 사건이 벌어진 거야. 봐요. 노동자하고 자본가만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때 하면 뭐 어때요? 거의 90%가 농촌이었죠?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죠. 처음에는 보시피키고 뭐고 중국의 공산당이 전부 다 땅 똑같이 나눠주겠다 해놓고 공장에서 올려니 뭐가 필요해? 잉여가치가 필요한데 이 내부에서는 잉여가치가 나올 데가 없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잉여가치를 뽑아갖고 사업을 올려야 돼요. 자본주의 원시 축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시 축제하고 똑같은 거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데서는 힘드니까 한꺼번에 많이 나와야 되죠? 전부 다 집단 농장화 시켜요. 집단 농장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수확량이 늘고 뭐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서 일정한 집단 농장을 일정하게 요구를 하고 거기에 나온 잉여가치를 갖다가 산업으로 돌리는 거죠.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래서 농촌의 그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본주의.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거든요. 일단 산업에 필요한 잉여가치도 만들고 두 번째 농촌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는 한마직에서 옛날에 3명이 일했는데 이제 1명만 일하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공장에서 일할 노동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노동자들은 다른 재화는 그러니까 그 공업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먹을 것은 딴 쪽에서 대줘야 되죠. 이런 과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틀어막힌 게 이제 새마을운동 비슷한 운동.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소련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권력을 잡고 이거를 갖다가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는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해야지 사회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막 수도 없이 얘기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주의는 원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자본주의 모순이 더 이상 어떻게 안 되고 자본주의 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고. 사회주의는 건설. 그러니까 완전히 뭐야? 굉장히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주관적인 말하자면 주지주의죠. 우리가 노력하고 막 사람들 생각을 바꾸고 이러면 된다 그래서 날마다 교육이나 시켜. 이런 식으로 또 그래서 애들이 사상 개조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본주의 성숙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사회주의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예 자본주의 맛도 모르는 애들한테 사회주의를 건설시켜야 되니까 엄청나게 사상주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 과정을 겪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존재 흐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스하고 정반대는 사변적인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를 바꿈으로써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데카르트식이죠.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철학 자체가 지금 거의 우리가 요새 뭐 스피노자는 이렇게 육체의 욕망의 철학이 오면서 거의 스피노자의 나는 생각한다 이런 거죠. 내가 배고플까 말까 생각하니까 나는 배가 고픈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내가 존재하는 게 육체적이거든요. 신체거든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다음부터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죠. 아, 내가 10,000원이 있으니까 뭘 먹어? 어? 이 친구랑 같이 먹을까? 뭐 먹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가진 조건 하에서. 그래서 보통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여태까지 이제 잘못된 거를 이제 받아왔던 거죠. 그게 이제 사변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들 있죠. 굉장히 과격했던 거죠. 이제 과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중국 같은 경우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마오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곧 세계 철강 생산량의 4등을 차지해야 된다. 영국을 앞지르고 모두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하고 똑같아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애들 우리나라 막 왜 쇳덩어리 걷어갔던 거. 마을에서 쇳덩어리 걷어가가지고 큰 제철 공장이 없잖아요, 걔들은. 그러니까 걔들 옛날 재래식 방식 있죠. 막 무슨 붉은색 뭐 황토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거기에서 막 쇳덩어리 그 판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막 마을별로 싸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을 따라잡았다.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절처리가 안 됐겠죠. 겨울에 다 뽀개지고 부서지고 막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중국하고 이 소련에 미친 영향은 대단하죠. 미친 영향 대단한데 이제 그래서 보통 옛날에 이런 논쟁들이 막 있으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옛날에 1970년대 소련이 더 사회주의적이냐? 스웨덴이 더 사회주의에 근접한 사회냐? 이런 질문을 뚝뚝 던져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 막지 정치경제학으로 따지면 스웨덴이 훨씬 더 발달한 나라죠. 사회주의가 갖고의 자본의 모순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사회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근데 소련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발표하고 먼저 막 떠드는 거죠. 우리는 실업률 없어. 없어. 우리는 모든 게 사회주의야. 뭐 생산수단이 전부 다 사회가 소유하고 있어. 이제 국가들이 전부 다 국가 자체가 자본가로 이제 대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처음부터 거의 자본주의 초기에 가다 보니까 막스가 얘기한 자본가의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국가 관료들이란 말이에요. 관료들이 하면서 그냥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했던 건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했던 것은 산업화예요. 산업화인데 자기들은 사회주의적으로 산업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근데 이제 산업화는 자체 개념은 원래 이제 막스가 얘기했던 자본주의적 산업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실하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이게 금기죠. 뭐. 몇 가지 똑같은 금기가 있죠. 레닌이나 마오가 얘기했던 거. 자본주의 맹하에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맹하할 수 없다. 그게 그 꼬민주의자 선언에 나와요, 일부. 그걸 가지고 그냥 마오가 원래 중국에도 봉건제도가 있었고 자본주의가 스스로 탄생할 수 있었는데 외세가 들어와서 중국의 자본주의를 왜곡시켰다. 이런 막 중국학자들이 막 대들어가고 하는 거야. 뭐 어떡.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가만히 놔두면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생성이 됐느냐? 절대 아니냐는 거죠. 막스가 얘기한 유럽식의 봉건제도는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마오의 주요 모순의 하나를 보면 하나는 기본 모순에 주요 모순이 있다는 거 마오의 모순론 잘 아시죠? 기본 모순은 어차피 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인데 또 다른 주요 모순이 있다. 민족 간의 모순이 있다. 그런 어떤 거를 갖고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기술의 발달이고 유럽적인 거예요. 유럽적인 거고 중국 같은 나라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하고 부딪히면서 철저하게 패배한 이유가 기술의 낙후성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정규군이 70만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처음에 아편전쟁 때 영국군은 2천 몇 명인가 그래요. 근데 무기 자체가 이제 상대가 안 돼요. 큰 그 쇳덩어리 배에다 막 대포 장전하고 중국 애들은 정크선 있죠. 몇 명 타는 거 총 쏘고 다니고 화살들은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될 게 진짜 영국 같은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완전히 거의 세계 거의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갖다 점유했었잖아요. 많은 부분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떼어주는 거거든요. 남미도 그렇고 여기저기도 그렇고 떼어주는 거거든요. 야, 니네 가져라 그냥. 응?
똑같은 게 그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 있죠. 인도네시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지역은 지금 인도네시아로 독립한 지역은 하나도 영국 애들이 우리 프랑스하고 싸워야 되니까 니들 싸우지 말자 하고 네덜란드랑 이거래요. 이거 뭐냐 협약을 해요. 원래 그래갖고 지금 영국의 식민지 남부아시아 있죠. 거기 니들 다 인정해주고 우리 거는 여기 인정해라. 그게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소위 베트남에 상륙을 한 거예요. 상륙을 한 거예요. 그때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탁 회의를 한 거죠. 회의를 해갖고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태국을 독립시켜 놔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능력이 없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거 다 어떻게 다스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아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국군이 2,500명이 전사했다 옛날에 그러면 전부 다 허연 그 백인 애들인 줄 알아요. 아니요. 90%는 용병이에요. 세계 각지에서 용병. 똑같아요. 이라크에서 예를 영국군 뭐 죽었다. 그러면 거의 유색인 정도예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막 영국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대학 나온 애들이 아프가니스탄 막 이라크 가서 죽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 자본론 이거는 이거를 하나하나를 하자 그러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데 하여간 이런 얘기예요. 이런 조건 하에서 일정한 닫혀진 사회, 노동자 자본가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도 자본의 축적은 가능하다. 이게 자본론 이거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3권에 가면 바로 막스 나름대로 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요. 소비시장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2권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런 거예요. 2권에서는 해결책을 못 찾아요. 이제 나중에 보면 공항 이런 부분으로 가면은 공항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쌓여진 상품이 팔리지 않는 거.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볼 땐 당연히 20세기 자본론 2권에서 막 떠들었던 막스가 자기가 막 그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풀어놨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부정비하죠. 자기 스스로. 부정비하죠. 근데 2권에서는 몇 번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못해요. 못하는데 로자 같은 경우가 막스를 비판한 것 같지만 굉장히 로자처럼 정확하게 막스를 그냥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도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로자는 그런 부분을 쭉 보면서 뭐라고 써냐면 이때 막스가 많이 아파서 못했다 이렇게 적어놔요. 실질적으로 많이 아프기도 아팠죠. 되게 아팠고 막스가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원고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고 어떻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딴 얘기하다가 말아요. 근데 막스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글을 보면 철저한 사람인데 그냥 말았겠느냐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본론 이거부터는 수고를 갖다가 엥겔스가 편집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로자는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웃기니까요. 막 하겠다고 막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근데 3권 가면은 그런 말들이 툭툭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3권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거고 2권에서는 이 공식 내에서 자기가 그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너무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준비를 안 해왔는데 다음 시간에 요거를 갖다가 오늘 좀 큰 얘기만 했고 다음 시간에 요거에 어떤 식으로 진짜 막스가 자본론 이거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거는 자세하게 하면은 여기 또 몇 명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보면 좋아요. 왜 그런가? 이권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끈질기, 지루하게 계속 이렇게 막 얘기해 나가거든요. 그 핵심 부분만 딱딱딱 잡아가지고 막스의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만이 막스가 그게 의도하는 바는 그건 아니었다. 단순하게 모델로 자본주의 사회의 확대된 현상,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냥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아니 이런 사회가 막스가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겠어? 이런 사회가 말도 안 돼요. 이런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죠. 이건 이게 뭐예요? 순수한 자본주의인 거예요. 다른 하나도 안 껴있는 순수한 자본주의.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상 캐피탈리즘이라는 말 거의 안 쓴 거야. 캐피탈리즘 그러면 순수한 자본주의 얘기야. 막스는 전 작품에서 내가 캐피탈리즘을 아직 못 찾아봤어요. 자본론의 캐피탈, 다스 캐피탈이죠.
자본론은 캐피탈리즘이라는 말 거의 안 써요. 아직 못 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캐피탈리스틱 서사이어티죠. 자본주의적 사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자본주의 리즘이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리즘을 쓰느냐 안 쓰느냐. 원래 오늘은 제가 이거 편집한 제가 오늘 아까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대충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 있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만약에 자본 축적론이 있으신 분들은 자본론은 못 읽어요. 이 부분을. 너무 길고 지루하고 어려워가지고 자본 축적론의 2권의 그 확대재 생산의 조건들 이런 거 있거든요. 2권 처음 시작할 때 문장 한 2개지가 있는 그거 읽으면 돼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이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막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문제점들을 갖다가 이제 근데 내가 파일을 보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런 파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판사에서 쓰는 파일이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더라고요. 빼낼 수가. 근데 그 책은 그거는 그 1권은 좀 어렵지만 자본 축적론 2권은 재밌다고 역사책이라서 이게 축적돼 이게 안 되니까 해외로 나갔을 거 아니야. 여기 상품이 안 되니까 소비가 안 되고 해외 시장을 둘러싸고 막 싸울 때 알제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말하자면 모로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걸 갖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하면서 왜 군수산업이 벌어졌고 이런 걸 쭉 이렇게 연결시켜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역사적 기정의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본의 어떤 재생산 과정의 축적의 과정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거죠. 책이 나왔대. 나왔죠. 나오면 한참 됐지. 몰랐어? 몰라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이 네 가지 전제 조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가 얘기해도 세상에 10년이 돼도 기술 수준이 똑같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저 잉여 가치가 전부 재배치가 돼갖고 완성돼요. 여기서 모든 상품이 깨끗이 클리어아웃 돼. 다 청산돼갖고 또 시작하고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요거만 삐걱했다가 이제 남는 것이 생기죠. 이게 뭐 막스가 수학자도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계산해갖고 막 껴맞추기 한 거예요. 막스도 껴맞추기 한 거예요. 그 숫자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이제 보통 자본론을 처음 이렇게 읽거나 아주 자본론 자체에 대해서 막 자본을 막 수학 무슨 맹신도들이 성경 막 얘기하듯이 성경 공부하듯이 막 하면은 절대 자본론은 제대로 이해 안 돼요. 엄청나게 모순적인 내용 많아요.